대졸자 전형이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처럼 대졸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전형인데요.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 전형은 공인 성적 70%, 공인 어학 성적 70%와 전적대 성적 30%를 반영을 비율 해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졸자들이 적응하기 매우 쉽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의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약 4분의 1, 25% 정도가 대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대졸자들이 들어온다면 적응하는 데 매우 수월할 텐데요. 또한 저희 대졸자의 장점으로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은지 씨? 저희 대졸자의 장점으로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모든 학점을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서 일부 학점만 인정해주긴 하는데요. 물론 교양에 한해서 인정해주고 있고, 근데 이 교양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큽니다.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 때 신청 학점이 15학점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종 이제 이수 학점이 24학점으로 찍혔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교양을 두세 개는 덜 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적 받기도 조금 수월해지고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교양을 인정받지 못해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이러한 경우에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동기들에 비해서 공강이 적다든지 아니면 타 동기들에 비해서 1교시가 많다든지 이런 점이 있는데,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이런 학점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학교를 적용하거나 학교 시간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꽤 있었죠. 입학하실 때 이제 간호학과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요즘은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 입학하기 전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걸 것 같아요. 이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자 비율 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적응할 만하세요? 네, 실제로 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무래도 여자가 많은 과이다 보니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통 반당 남성이 3명에서 4명 이상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간호학과를 진짜 꿈꾸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다들 생각하는 마인드나 마음가짐 자체가 다 비슷하고, 실제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남학생들이 요즘은 남자 간호사가 많아져 있는 추세이다 보니 남학생들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많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늦어서 간호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분들이라면 얼른 당장 동남보건대 간호학과에 꼭 지원해주세요. 네. 이제 많은 간호학과를 오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이죠. 간호학과 공부 빡세다던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떠세요? 버틸만 하신 것 같으세요? 우선 지극히 보통의 학생인 저의 입장으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 우선 솔직히 공부량은 많습니다. 네, 공부량은 많고, 그리고 과제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로 오시는 친구분들은 근데 다 어느 정도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매체를 통해서 간호학과가 공부량이 많다, 뭐 수업이 많다, 그리고 뭐 2학년이 되면 더 많아진다, 실습 등이 다양해져서 되게 시간을 쪼개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들은 다 개인이 하기 나름이고 다 자기 시간이나 개인 시간들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량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제 간호학과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목표의식이나 과가 정해진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미래 간호학과 학생분들께서도 다 간호학과를 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좀 덜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공부량은 많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그럼 과연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느낄지 은지 씨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저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저 정도 가지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옆에 계신 분보다는 높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보통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높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이 정말 적지는 않습니다. 전적대에서도 이제 공부량이 적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일반 과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과목이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이 많아서 잘 못 느꼈었는데 2학년 올라와 보니까 전공 과목이 진도 나가는 속도가 눈 감았다 뜨면 모르는 내용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는 하고 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을 거고 뭐 생물이나 해부학 이런 거 배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오하고 온 친구라면 그렇게 거부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뜨악 소리는 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교수님들이 워낙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공부만 본다기보다는 이거를 나중에 내가 간호사가 됐을 때 환자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나 뭐 이걸 기반으로 뭐 이제 전공 과목 더 중요한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또 막 어렵고 막 벅차게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점점 전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드실 겁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점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과정을 느끼면서 이 간호학과 온 거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간호학과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싶다. 더 큰 곳에 나가서 내가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인이랑 가장 친해질 수 있다는 점. 카페인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간호학과라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문과인 학생, 지금은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성향이라는 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탐이 조금 더 쉬워서 문과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간호학과는 가고 싶은데 이거 괜찮을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학과는 생물학, 해부학 뭐 그런 거 많이 하니까 뭔가 과학이랑 더 많이 친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상 문과 과목 많습니다. 학개론, 사탐에서 배운 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돌봄에 관한 것도 전부 이제 뭐 학자들이나 역사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과 과목이 많아요. 뭐 물론 전공 과목에 있어서는 모든 치료나 이런 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다 보니까 조금 과학이랑 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과목들은 거의 다 저는 문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뼈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뼈 이과여서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문과시죠? 저는 이과입니다. 이과요? 네. 근데 은지 씨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가 문과 이과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솔직히 말해서 50%대 50%인 것 같아요. 5대 5기 때문에 문과라고 해서 간호학과 와서 힘들다?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배우는 과목에 있어서 또 문과 계열 친구들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이과 계열 친구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간호학과에 오겠다. 간호사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신다면 충분히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언제든 간호학과는 항상 옳기 때문에 지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입시 정보나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이나 교수님들 어떻게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